다양한 작품들이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훌륭한 교육자이자 선생님이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피아노를 좀 쳤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단어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베토벤을 모를지언정 체르니를 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유명한 피아노 교재 이름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 체르니를 교재 이름이 아닌 작곡가 혹은 음악가로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명성에 비해서 많이들 잘 모르고 계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체르니 하면 먼저 체르니 100, 체르니 30, 40 이렇게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체르니가 작곡가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그게 교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음악가로서의 체르니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체르니는 음악가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수업을 들었을 때 얘기예요. 그때 페다고지 수업이었는데 당시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체르니는 누구냐, 누군지 얘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독일 학생이 체르니는 베토벤의 제자다, 리스트의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답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양 학생들한테, 한국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피아노를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작곡가가 체르니지? 바이엘이지?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취미로 피아노를 공부하는 한국 대학생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피아노를 오래 쳤고 여러 가지 곡들을 배웠지만 막상 어릴 때 체르니를 배워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르니 교재를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저도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체르니 책을 이제 진지하게 들여다봤던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막상 이거를 보니까 왜 체르니가 음악 교육계에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교재라는 거를 저도 보고 그때서야 알게 됐는데, 막상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권도의 띠처럼 등급이나 레벨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체르니 항상 옆에 붙는 그 숫자를 떼어내고 체르니라는 그 인간 그리고 선생님, 그 음악가로서 좀 대화를 나눠볼까요? 그 전에 양력을 봐야겠죠? 엄청나죠. 우리가 그 아는 그 유명한 베토벤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체르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경력을 가진 체르니의 제자는 바로 누가 있을까요? 바로 리스트입니다. 또 그 리스트가 양성한 이제 제자들의 제자들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라흐마니노프라든지 방클라이번, 다니엘 바렌보임 등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의 제자의 제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아마 저희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 모두는 사실 베토벤의 제자이자 체르니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지도 몰라요. 과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면 계보를 이을 수는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풀어드리자면, 리스트가 이제 어릴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처음에 체르니한테 갔다고 해요. 체르니가 당시 너무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리스트 아버지가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때 리스트가 피아노를 쳤을 때 체르니가 이제 자기 그 회고록에서 말하기를 술 취한 듯이 피아노를 쳤다. 그래서 저 아이가 굴러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뭐 손모양이 엉망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 특출났기에 제자로 바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초도 안 되어 있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훌륭한 작곡가로, 훌륭한 음악가로 키워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이 수많은 작곡가들 그리고 피아니스트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왜 체르니가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저희도 조금 들었어요. 만약에 리스트가 체르니가 아닌 그 당시에 또 다른 선생님한테 갔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리스트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죠. 아마 체르니였기에 지금의 리스트로 만들어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처음에 체르니가 이제 리스트가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배제를 하고 좀 기초적인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어떤 연습 이렇게 일지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훈련이 끝나고 이제 다른 작품들로 쳐도 좋다라고 했을 때 뭐 바흐, 베토벤 곡뿐만 아니고 자신의 곡도 연주를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에뛰드 말고도 정말 많은 양의 곡들을 작곡을 했는데 아마도 체르니는 지금 자기의 이 수많은 곡들 중에 130, 40, 50? 이 정도만 이렇게 동양권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리스트나 다른 제자들한테는 그 곡들 뿐만 아니고 다른 곡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고 또 치게끔 해줬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떤 곡이었는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 한국에서 자라고 음악 교육을 어린 시절에 받았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130, 40, 뭐 잘해봐야 50 그 이외의 레퍼토리들을 다룰 기회가 많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심지어 그 정말 체르니 전체 문헌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그 연습곡조차도 다 치지 않았을 거예요. 저만 해도 그 곡을 다 치지 않았는데 혹시 다 치셨나요? 그거 어떻게 다 쳐요? 기억도 안 나 사실. 그래서 그 30이나 40 치고 나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다른 작품의 곡을 쳐봐라라고 이제 학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르니 100, 30, 40 이렇게 말하는 체르니 이름 옆에 붙는 그 숫자들은 바로 그 책에 수록된 연습곡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숫자 대신에 원래 각각의 제목이 따로 있고 작품 번호가 또 따로 있는데 그냥 편의상 숫자만 떼어서 말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굳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에뛰드 이외에 또 곡들이 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작품 번호 500, OP 500 곡이 있어요. 그 곡은 총 3권으로 되어 있고 1, 2권은 이제 그 다른 연습곡과 같이 굉장히 뭐 기교적인 훈련을 위한 곡들인데 3권이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피아노포르테가 개량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그 악기의 연주 지시사항을 적어 놓은 책이었어요. 그 책이 총 그 목록이 한 4,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시에 유명했던 작곡가들 뭐 쇼펜, 훔멜 등등의 당시 작곡가들에 대한 곡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베토벤, 자기 선생님의 곡을 목록 하나로 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베토벤 솔로곡들, 그래서 솔로곡들을 다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 독일어로는 위버덴 리히티겐 푸어트락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제대로 된 연주를 위한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반주가 붙은 베토벤 곡들, 실내악 아니면 콘체르토라든지 이런 곡들에 관한 또 지시사항. 그다음에 마지막은 체르니는 클래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크, 바흐, 핸델 이런 곡들의 곡을 또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 써져 있어서 한번 보실 기회가 되시면 들여다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체르니 30, 40 그리고 50이 보통 마지막 교본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체르니 60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60을 보시면 앞에서 봤던 내용들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몇 가지 곡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쇼팽 혹은 낭만음악이라고 봐도 전혀 의심스럽지 않을 만큼의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30, 40, 50에서는 주로 기교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그 60 연습곡에서는 이제 음악적인 거 혹은 이제 연주를 위한 곡들을 많이 이제 스타일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교본, 연습곡을 위한 곡뿐만이 아니라 사실 체르니는 굉장히 다양한 곡들을 많이 썼어요. 뭐 교향곡이라든지 실내악곡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곡들도 많이 썼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방대한 레퍼토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곡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서울대 입시곡으로 체르니 바레이션이 그쵸. 나와가지고 한참 이슈가 됐었죠. 네. 다들 서울대 입시곡인데 체르니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체르니가 아니라 바리에이션. 정말 바리에이션이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체르니는 리스트를 포함한 정말 당대 유명한 작곡가들, 음악가들을 배출해낸 정말 훌륭한 교육자이자 선생님이었다. 예, 이 부분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자주 연주하는 체르니 100, 30, 40 이 교재가 사실 굉장히 좋은 교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어린 학생들 또 기초적인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교재임에는 분명하나, 그거를 빨리 뭐 떼내서 이거를 빨리 끝내고 또 30하고 40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 또 지금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연습 안에서 기교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내용적인 면을 공부할 수 있을지 같이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서 공부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아는 그 연습곡뿐만이 아니고 다른 곡들도 굉장히 많으니 연습곡 이외에 다른 곡들에서도 기초적인 거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다면. 그래서 그런 데도 많이 문헌적으로 찾아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모든 학생들이 신체적인 조건도 다르고 이제 음악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연습곡들을 똑같은 순서로 제시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학생들이 필요한 점이나 혹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곡을 선별해서 그 개개인에 맞게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그 학생들이 음악적으로 기초를 다지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작곡가. 그럼 지금까지 아. 봤던 체르니의 제자, 리스트.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이 체르니한테 헌정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아, 그리고 베토벤의 황제 협주곡을 초연한 사람도 또 체르니였어요. 네. 이것도 에필로그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다 못했어.